6월 미실업률이 3.6%로 0.1%포인트 내려갔으나 일자리는 20만 9천 개가 증가해 다소 냉각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6월의 건전한 고용 성적으로 연준이 7월부터 2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고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승자 독식 대신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포탄 한 발로 축구장 4개 반 정도를 초토화시키는 클러스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결정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리켐비가 FDA의 전면 승인을 얻어내 메디케어 약값 커버가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이 3.6%로 0.1%포인트 내려갔으나 일자리는 20만 9천 개가 증가해 다소 냉각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한 달 20만 개 이상 일자리 증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고용시장이 6월에도 예상보다는 더 냉각됐지만 건전한 호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3.6%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20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늘렸다고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에 수정된 30만 6천 개 증가보다는 냉각된 것이지만 2월부터 4월까지의 일자리 증가폭과 비슷하게 한 달 20만 개 이상 증가를 유지한 겁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선 올 들어 1월에 47만 2천 개나 급증해 고용 열풍을 몰아쳤다가 2월에는 24만 8천 개 증가로 둔화됐고 3월과 4월 각 21만 7천 개 증가를 보였다가 5월에 30만 명대, 6월에 20만 명대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20만 개 이상 일자리 증가를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이나 유지한 것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고용시장의 급속 냉각이나 이에 따른 소비 지출 급락, 불경기 추락 위험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6월에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4.4% 인상돼 물가 인상률 4%를 넘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에선 2만 3천 명이나 늘린 데 비해 제조업은 7천 명 증가시킨 반면 광업에선 1,000명을 줄여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4만 1,000명을 증원했습니다. 소셜 지원에서 2만 4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와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각 2만 1,000명씩 늘렸습니다. 재정활동에선 1만을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소매업에선 1만 1,000명, 수송저장에선 7,000명, 도매업에선 3,600명을 각각 줄였습니다. 정부에선 연방 1,000명, 주정부 2만 7,000명, 로컬 정부 3만 2,000명, 이를 합해 6만 명이나 늘렸습니다. 6월의 고용 성적은 예상보다 더 냉각됐으나 전반적으로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연준의 7월 금리 0.25포인트 인상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 성적이 다소 냉각됐으나 한 달 20만 명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 연준이 올 하반기 7월부터 최소한 2번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고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7월 26일 0.25%포인트 금리를 다시 올릴 게 거의 확실하고 9월 20일이나 11월 1일 중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 나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고용 지표가 의도와는 달리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16개월 동안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5%까지 끌어올려 고용과 소비를 냉각시켜 물가를 잡으려 시도해온 것인데 의도했던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기대만큼 물가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은 5월에 30만 6천 개에서 6월에는 20만 9천 개로 9만 7천 개나 냉각됐으나 한 달 20만 개 이상 증가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유지했습니다. 연준의 의도대로 직격탄을 맞았다면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올 2분기 4월에서 6월 사이에 10만 개 아래로 냉각됐어야 하는데 그보다 2배 이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의 고용 성적은 연준이 7월 26일 회의에서 예고해온 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게 될 것이란 예상을 바꿔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일자리 증가가 6월에 냉각된 것만 보면 금리 동결을 고려해야 하지만 상반기 6개월 동안 20만 개 이상을 유지해 7월을 포함해 올해 한 2차례 금리 인상 방침을 바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6월에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7월 26일에는 다시 0.25%포인트 올려 5.25 내지 5.5%로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6월 고용지표 발표 후 7월 말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무려 9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7.6%에 그쳤습니다. 연준은 올 하반기에 7월 26일과 9월 20일, 11월 1일, 12월 13일 등 4차례 회의를 갖게 되는데 7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9월 20일이나 11월 1일 중에도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5.6%로 올려 잡아놓고 있어 현재 5%보다 0.5%포인트는 인상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최소한 0.25%포인트씩 2번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하반기에도 고용 열기가 식지 않아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 물가 진정이 미흡하면 경기 지표를 보고 금리를 2번이 아닌 2번 이상을 인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리창 중국 총리 등과의 만남에서 미국은 승자 독식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며 미중 양국이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 경쟁을 모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6월 국무장관에 이어 7월 재무장관 등 잇따라 강요를 중국에 파견함으로써 미중 양국이 즉각적인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겠지만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고위급 채널부터 복원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채널 복원으로 해빙을 시작한 데 이어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 경쟁을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월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직접 만난 데 이어 7월에는 경제사령탑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찾아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경제 책임자들과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 측에 미국은 승자 독식, 위너 텍스워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대신에 서로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혜택을 주는 경제 경쟁을 벌이자고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최근 첨단 기술에 대해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정책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요한 아주 협소한 부분에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역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메모리 구매 중단과 같은 징벌적 조치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앨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공언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이 지난 5월 미국의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메모리를 구매하지 말도록 중단시킨 보복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30여 가지 금속 등을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미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불공정 행위로 지목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앨런 재무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경제 현안과 관련해 중대한 돌파구를 즉각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으나 고위급 개인 소통 채널을 복원해 관계 악화를 막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방안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도 팬데믹 통제를 전면 해제했는데도 급반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협력과 경쟁 방안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 위안화 가치 하락,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양자금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포탄 한 발로 70번 이상 폭발시켜 축구장 4개 반 정도를 초토화시키는 클러스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결정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지 아니면 확전될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불발탄 비율이 높아 아군 또는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을 제외한 120개국 이상이 금지하는 살상무기여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장내보겠다는 회심의 무기로 클러스터 집속탄을 꺼내들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포탄 한 발로 70번 이상 폭발시켜 축구장 4개 반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8억 달러어치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패키지 한 부분으로 펜타곤이 보유하고 있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게 보내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수년간 생산을 중단해왔으나 펜타곤이 현재 집속탄 470만 발을 곡사포탄과 로켓폭탄, 미사일, 폭탄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한 발당 72개의 자포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억 발에 해당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1987년에 처음 생산한 클러스터 집속탄은 한 발을 발사하면 자포탄 72개가 잇따라 폭발하며 22,500평방미터, 대략 축구장 4개 반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속탄은 자포탄들 가운데 불발탄 비율이 높아 아군들은 물론 종전 후 민간인들까지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국에서 생산과 사용, 이전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은 집속탄 사용 금지 국제협정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한국과 우크라이나, 31개 나토 동맹국들 중에 8개국 등은 집속탄 금지 협정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미국 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집속탄 금지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으나 별도의 법률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 이상인 클러스터 집속탄은 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현재 불발탄 비율이 2.35%로 이전 금지 대상이지만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요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대외 지원법을 적용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포탄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집속탄을 지원해 총공세에 나서도록 독려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푸틴의 예측근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용병 그룹의 반란을 계기로 러시아 푸틴 정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장내기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집속탄을 꺼내들고 곧이어 첨단 무기 제공도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강공책이 러시아 푸틴이 종전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게 될지 아니면 확전의 빌미만 제공하게 될지 갈림길에 서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리켐비가 마침내 FDA의 전면 승인을 얻어내 메디케어 약값 커버가 확정됐습니다. FDA는 리켐비에 대해 올 1월 신속 승인해준 데 이어 이번에 전면 승인해 메디케어 약값 커버를 확정지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불리고 있는 리켐비를 650만 환자들과 수천만 명의 잠재 환자들이 쉽게 구해 사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FDA는 올 1월 임시 승인했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리켐비를 전면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가 전면 승인한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약효가 검증돼 대중에게 더 광범위하게 공급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FDA의 전면 승인으로 값비싼 리켐비를 이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에서 약값을 커버해주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디케어 당국은 FDA가 7월 6일 정식 승인하게 되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리켐비부터 파트 B 가입자들에게 약값을 커버해줄 것이라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더 약효가 좋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간주되어 온 리켐비가 FDA의 전면 승인을 받고 곧바로 메디케어 파트 B에 비싼 약값을 커버받게 돼 널리 이용되고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켐비는 한 달에 2번 주사하는 약품인데 1년 약값이 26,500달러나 듭니다. 다만 메디케어 당국은 리켐비 약값을 커버받으려면 의료진에 의해 환자 데이터를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이 등록 의무화도 부과하지 말아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정을 촉구해왔습니다. 리켐비는 20년 만에 치매 치료제로 승인받을 만큼 기억력과 인지 능력 쇠퇴를 지연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연방 당국에 의해 최종 인증받았습니다. 바이오젠사의 리켐비는 2차례 임상실험에서 초기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과
인지능력 세태를 27%나 늦춰주는 것으로 나타나 FDA가 올 1월 긴급 승인한 데 이어 7월 6일 정식 승인한 겁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리켐비가 엄밀히 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아니라 기억력과 인지능력 세태를 늦춰주는 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이 주사를 맞게 되면 기억력과 인지능력 감퇴를 수개월 늦춰주는 것으로 임상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 CBS 뉴스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가 리켐비를 주사 맞을 경우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등 6,500만 명이 등록돼 있는 메디케어에서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고액의 약값을 커버해주게 돼 새로운 치매 억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650만, 지구촌 3천만 명의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 시니어들에게 치매 치료의 신기원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CBS 뉴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